최근 가수 인순이 씨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가수 최성수 씨 부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등 연예계가 사기, 횡령, 공갈 등으로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을 이재만 변호사와 조광형 연예 담당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일단 가수 인순이 씨, 최성수 씨의 부인 박모 씨를 상대로 재판을 했는데 박 씨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죠. 이 사건의 전말을 한번 이 판을 보면서 좀 짚어볼까요? 네, 2005년도 경일 겁니다. 아마 최성수 씨 부인과 인순이 씨가 원래 알던 사이였는데요. 한 디자이너의 소개로 이제 인순이 씨가 친분을 맺게 됐고요. 네네. 사이가 좋아지자 인순이 씨가 최성수 씨의 부인이 진행하는 네. 고급 빌라 분양 사업에 투자를 합니다. 네, 이렇게 50억을 투자를 한 거죠. 거액이죠. 네. 근데 문제는 당초 약속했던 수익금을 받지 못한 겁니다. 네. 23억 원 정도인가요? 네, 못 받게 됐고요. 그렇죠. 네. 많은 금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만을 품게 됐는데요. 네. 이제 좀 미안하다면서 최성수 씨의 부인이 유명한 그림이죠. 앤디 워홀의 제키라는 그림을 건네주죠. 넘겨볼까요? 네, 바로 이 그림인 거죠. 네네. 어쨌든 이 그림을 건네면서 이 그림은 아니지만 다른 그림이죠. 네, 어쨌든 제키라는 그림이 있는데 네. 이 그림을 건네면서 화해를 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것이 틀어졌는데요. 왜냐하면 이 그림을 저 그림인가요? 저 제키라는 그림? 맞습니다. 네. 저 그림이죠. 근데 저 그림을 담보로 다시 한번 추가 대출을 받게 돼요. 이 박 씨가 네. 한 경매업체. 이 사실을 알게 된 인순이 씨가 결국 고소를 하게 됐고요. 양측 간의 법정 분쟁이 벌어졌습니다. 중앙지법에 따르면 박 씨가 차용금 명목으로 받은 어떤 돈을 어쨌든 간에 갈취를 했고 편취를 했고요. 특히 이제 그 그림에 대한 어떤 주인 인순이 씨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다시 경매를 받았기 때문에 죄질이 무겁다. 동의를 안 구하고 그렇죠. 어쨌든 대물 변제 목적으로 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원소유권이 인순이 씨에 있는 것인데 이것을 함부로 남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네. 원래는 2012년도에 이것이 혐의가 없다고 처분 내렸었는데요. 인순이 씨가 항고를 하면서 다시 수사가 재개된 케이스입니다. 한쪽은 약속 위반이다, 한쪽은 변제가 끝났다 이렇게 지금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변호사님 이 공방의 쟁점이 어떤 건가요? 네, 공방의 쟁점은 한 세 가지쯤 됩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이 차용 사기의 경우에는 그 차용 당시에 변제 능력이 있었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재판부는 차용 당시에 변제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갚을 능력이 그렇죠. 갚을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래서 이제 결국은 유죄 판결을 선고했지만 근데 피해는 모두 변제가 됐기 때문에 그림으로 변제가 됐기 때문에 가볍게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것이고요. 두 번째 쟁점은 이 그림 변제 명목으로 준 그림을 소유주인 인순이 씨의 동의 없이 담보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또 쟁점이 됩니다. 그래서 인순이 씨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단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횡령죄가 성립되고 세 번째는 그 수익금으로 청담동 빌라에 투자를 했는데 이 투자한 것을 임의로 그 빌라를 임의로 처분했다. 그래서 또 횡령죄로 고소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고 검찰이 항소를 안 했으니까 항소심에서는 이 세 번째 부분은 쟁점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쟁점을 들어보니까 결국은 박 씨가 변제할 능력이 있었는지 이 점을 입증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좀 입증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는 증거를 제출해서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다면 입증이 되는 것이고요. 또 담보로 그림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을 때도 인순이 씨의 동의를 받았다는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면 그러면 무죄 입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인순이 씨는 거기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부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소송에 휘말렸지만 사실 두 사람이 어느 정도 친분이 있으니까 이런 거래가 가능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건 어떤 관계였습니까? 선뜻 50억을 빌려주고 투자를 할 만한 사이라면 대단한 사이라는 유증이 되는데요.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장난이 아니죠. 사실 이 박모 씨가요. 부동산 시행사업을 오랫동안 진행하면서 연예계에 상당한 인맥을 구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특히 한 인터뷰를 보면은 장동건 씨 어머니와 언니 동생을 부린 사이다. 장동건이요? 그 정도로 상당히 좀 다양한 인맥을 좀 갖고 계신 분인데 사실 최성수 씨와도 인순이 씨가 가요계 선후배 사이 맞죠. 하지만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고요. 오히려 최성수의 부인과 인순이 씨가 원래 더 친밀한 사이였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연예인들이 이런 사기 사건에 연루되는 거는 이번에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연예인들이 돈을 잘 벌어서 그런가? 뭐 아니면 잘 속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연예인들 사이에서 왜 이렇게 사기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건가요? 연예인들은 이제 예전에 비해서 네. 소득이 상당히 많아졌죠. 네. 그래서 이제 사기의 대상이 될 그럴 가능성이 좀 커지긴 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일반인에 비해서 네. 연예인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사기 사건에 연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연예인이기 때문에 사기 사건에 연루되면 일반인은 보도가 안 되는데 대문짝만하게 보도되죠. 보도가 돼서 마치 연예인은 사기 사건에 많이 연루되는 것처럼 보일 뿐이죠. 네. 인순이 씨 사건은 한 이 정도로 짚어봤고 다음에도 궁금한 소식이 있었는데 에이미 씨 소식입니다. 지금 어떻게 네. 진행이 됐는지 참 궁금했거든요. 그 에이미 씨에게 성형수술을 해준 병원장, 네. 이 병원장에게 수사 정보를 흘려준 형사, 이 형사가 입건이 됐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 지난 4일이죠. 서울 강남경찰서가 김모 경사를 상대로 비밀 누설 혐의를 이제 적용을 해서 어쨌든 형사 입건을 했는데요. 사실 이것이 좀 복잡합니다. 원래는 이제 내사중의 사건이었죠. 그러니까 지난 해에 이제 병원장 최모 씨가 직원에게 어떤 프로포폴을 투여하고 잠들게 한 뒤 간호사였나요? 그렇죠. 간호사는 아니고요. 병원 병원 직원, 여직원인데 직원에게? 여직원이 잠든 사이에 이제 좀 몹쓸 짓을 한 거죠. 근데 이것에 대한 내사가 사실 진행 중이었습니다. 네. 첩보가 이제 들어와서 이제 그 배당을 내사 수사에 대한 배당을 김모 경사에게 한 건데 문제는 이 경사가 최 원장과 원래 아는 사이였다는 것이죠. 네. 두 사람 사이 인연은 사실 2012년도 말에 프로포폴 수사가 발단이 됐습니다. 당시 이제 청담동 소재 병원장이었던 이제 최모 씨와 경찰관이었던 김모 경사가 친분을 맺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떠한 막역한 사이로 지내고 있다가 본인에게 어떠한 내사에 대한 할당이 떨어지자 그것을 전화상으로 알려준 거죠. 지금 이러한 혐의로 당신이 내사를 받고 있으니 어떻게 처신하라 이 같은 뉘앙스였겠죠. 어쨌든 통화 내역하고 어떤 진술 내역 등을 종합해본 결과 이거 흘린 것이 맞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어쨌든 이에 대한 처분을 내리게 된 건데요. 네. 어쨌든 이 사건이 처음에는 이것이 어떤 성폭행 사건으로 네. 어떤 진정이 이루어지고 또 내사 사건이었던 것이 에이미 씨까지 이게 연루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해결사 검사도 그렇죠. 네. 이 또 최 씨가 에이미 씨를 성형 수술해준 장본인입니다. 네. 복잡해요. 그렇죠. 좀 머리가 아픈데요. 네. 근데 성형 수술이 좀 실패를 했다고 보여지는데 재수술을 좀 받게 되고 후유증 때문에. 네. 근데 당시도 남자친구가 된 이 전모 검사 춘천지검 소속인 이분이 해결사 역할을 자처를 하죠. 그래서 어떤 후유증을 해결해 달라, 재수술을 해달라 이 같은 독촉을 하게 되면서 어쨌든 해결사 검사가 사건이 발단이 되게 된 어떤 단초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최 원장 입장에서는 최 씨 입장에서는 만약에 경찰이 내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그러니까 이게 덮여질 수도 있다 이렇게 봤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이죠. 그런데 이 경찰관이 그러니까 이 수사 내용을 이렇게 흘려줌으로써 어떻게 보면 최 씨가 이렇게 대응을 하게 된 단초가 된 건데 이런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어떻게 처벌을 받습니까? 형법에 의하면 이제 공무상 비밀 누설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고요. 실제적으로 수사 대상이 된 사람에게 공무상 기밀을 알려준 현직 경찰관이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소식도 저희가 어저께 전해드렸었는데요. 이 가수 현미 씨가 집에 도둑이 들었던 모양인데 어떤 물건들을 도난당했나요? 일반적인 경품, 금품이라는 것도 크나큰 충격이겠지만 이미 고인이 되신 이봉주 씨, 유명한 작곡가분이죠. 이분이 이제 아내에게 줬던 어떤 악보라든가 펜, 굉장히 좀 귀중한 물건이죠. 이런 돈으로 것들을 따지기 어려운. 그렇죠. 도난을 당했대요. 그러니까 1월 19일 날 이제 현미 씨가 집을 비운 사이에 도둑이 든 거죠. 근데 이제 뒤늦게 이것을 이제 귀가한 이후에 알게 된 이제 현미 씨가 신고를 했는데 이제 뒤져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남편이 줬던 유품이 이제 도난 당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된 거죠. 피해 규모를 떠나서 참 값으로 매길 수가 없는 그런 유품인데 마음이 좀 아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또 한편으로 궁금한 것이 예를 들어 다이아몬드다 이러면 금은방에 가서 1,000만 원입니다, 1억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방금 말씀하신 참 소중한 악보 이건 가격으로 따지기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런 거를 보상받으려면 좀 어떤 기준이 적용이 됩니까?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어차피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그 범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감정을 해서 감정가만큼을 배상받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감정가보다 훨씬 더 귀중한 물건, 본인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 네. 이런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더 크게, 더 고액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감정을 하면서 뭐 본인의 어떤 정신적 충격에 대한 대가 같은 거를 감안해서 네. 그래서 더 크게 배상받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사실 악보라는 게 뭐 종이 몇 장일 거 그렇죠. 아닙니까? 뭐 종이의 가치를 따지면 몇백원 안 될 텐데 여기에 어떤 자신의 추억이라든지 이런 무형의 가치를 더하면 훨씬 더 많이 보상받을 수 있다. 이런 그렇습니다. 네. 모쪼록 이 부분 좀 찾았으면 좋겠네요. 오늘 두 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